여러분, 김정우입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약 3년 5개월 만에 오늘 옥중 편지를 썼어요. 검찰을 공격하라는 그런 변호인의 설득에 내가 넘어갔었다. 이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옥중 편지가 공개된 과정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오늘 A4 용지에 다시 폭로를 한 것이죠. 김 전 회장이 작성한 국민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1장 분량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봉현 회장은 편지 사건 개요에 이모 변호사가 2020년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와서 검찰을 공격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김봉현이가 처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영웅이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석방은 물론이고 사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득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손혜원 전 의원, 법무부는 황희석 전 국장이 접촉 대상자로 거론이 됐고요. 이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술 접대 사건을 김봉현 회장이 밝힌 것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 변호사라는 사람도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진실은 밝혀지겠죠. 그런데 김봉현 회장이 왜 오늘 이것을 폭로했을까요? 자, 황희석 국장은 이 변호사 등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변호사가 자필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봉현 회장은 자, 그리고 이것이 터지면 완전히 핵폭탄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짜여진 각본대로 10월 16일 언론에 제보가 됐다고 밝힙니다. 오늘 김봉현 회장이 또 16일을 포함해가지고 3일간 감찰이 진행이 됐고 감찰관은 추미애 당시 장관에게 구치소 내에서 휴대폰으로 보고를 직접 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봉현이는 자신이 보석 석방 배경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분리영장 방지법이 있다고 이 편지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봉현은 이 변호사 등이 맞춤형으로 작성해준 내용대로 진행이 됐다고 편지에 썼어요. 그리고 언론에 배포하고 언론 기사를 발췌해서 재판부 압박용 의견서를 썼다. 그리고 2주 뒤에 내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김봉현은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거론하면서 본인, 그러니까 김봉현 본인이 직접 목격을 하고 관여된 기존의 정치 공작 행태와 너무너무 유사하다. 사건마다 그 등장인물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또 민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과 관련해가지고 밝힌 사항이 있다. 이렇게 오늘 폭로를 또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폭로할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봉현은 현재 30년 징역을 받았어요. 실형 30년.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완전히 이제 늙어서 나오는 형을 받았단 말이죠. 김봉현이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검사 3명을 술접대했고 검찰의 여당, 그러니까 현 야당이죠.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 금품 의혹 수사 협조 회의 등을 주장하는 1차 옥중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술접대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 등은 1심,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자, 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등이 금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기동민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재판 받고 있어요. 아마 벌금 맞았나? 이런 상태죠. 어쨌든 김봉현이는 해유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뒤집으면서 정치인 기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김봉현이는 억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변호사가 검찰의 해유 주장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죠. 자, 법원은 2차례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변호사는 오늘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임 의혹 핵심 인물인 그 김봉연이가 보석으로 석방됐을 시기, 요때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김봉연이가 도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3일 만에 검거가 됐었죠. 자, 그런데 김봉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확정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인, 금융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김봉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 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봉연이가 또 하나의 폭로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어느 거물급이 다 여기에 민주당 쪽의 거물급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봉연의 폭로가 이 총선판에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변호사가 구치소에 찾아와가지고 저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검찰을 계속 공격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나중에는 사면까지 받을 수가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봉연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짓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얘기한 것을 오늘 다시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해 10월 달에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던 박은정 검사가 구치소로 또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1등 공신이라고까지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용을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은정이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총선 오늘 날짜로 27일 남았어요. 근데 27일 안에 조금 전에 김봉연이가 예고했던 또 하나의 폭로, 이게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거 이번 총선판 민주당 완전히 개작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국민의 힘을 패기시려고 이렇게 검찰까지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공격을 하라고 이런 걸 주문하는 이런 권력자들, 이제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되겠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무섭네 대한민국. 오늘 김봉연의 폭로, 민주당 정치 공장에 내가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옥중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이번 총선판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다. 어쨌든 이번 총선판 김봉연 회장이 옥중 편지로 폭로한 이 내용, 민주당 공작 정치에 내가 당했다라는 말, 요거 엄청 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월 10일 총선은 뒤집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두고 볼 일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편지 폭로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